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오지탄광이라는 지옥 같은 곳에서 시작해 자유의 땅 대한민국까지 6000km를 걸어온 여인의 이야기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는 김선아입니다. 1998년 제가 32살이었을 때 남편과 함께 아오지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치범 가족이라는 이유였어요. 시아버지가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죄목이었죠.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어요. 어둠 속에서 냉이죽을 끓이며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탄광하는 영하였어요. 남편은 하루 12시간씩 석탄을 캤습니다. 손톱이 다 빠져나갔어요. 피가 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오지는 들어올 땐 있어도 나갈 땐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에 2~3명씩 시신으로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었어요. 제 아이들이 점점 말라가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7살 딸아이 미선이는 배급받은 옥수수로 만든 죽 한 그릇에 엄마, 오늘은 배불러요라고 웃었어요. 5살 아들 준혁이는 밥그릇을 닦으며 엄마, 나 아무것도 안 아파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먹으로 입을 막고 내가 이 아이들을 여기서 죽게 할 순 없다. 2001년 3월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안에 있었어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막았지만 저는 손으로 돌을 파헤쳤어요.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 후 남편을 꺼냈을 땐 다리가 으스러져 있었어요. 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이 없소. 그냥 집에 데려가시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제 아이들 아버지예요. 의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절망 속에서 저는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숨겨둔 작은 중국제 라디오였어요. 죽을 죄를 짓는 거였지만 저는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잡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그 단어를 들으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저는 그때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거기 가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다리를 살리기 위해 저는 무엇이든 했어요. 배급받은 옥수수를 몰래 팔았고 주운 고철을 팔았습니다. 시장에서 중국산 밀가루를 팔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쪽으로 갈 생각 없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표정 보시오. 나도 보낼 가족이 있소. 돈만 있으면 두만강 건너서 중국,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대한민국까지 보낼 수 있소. 대한민국. 그 단어에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얼마입니까? 1인당 5,000위안. 가족 넷이면 20,000위안. 그건 제가 10년을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으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쳤습니다.
몰래 담배를 만들어 팔았어요. 산에서 약초를 캐 팔았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밤마다 아이들이 자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너희를 따뜻한 나라로 데려갈게. 2002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밤이었어요. 남편은 목발을 짚고 저는 준혁이를 업고 미선이는 제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어요. 두만강, 얼어붙은 강이었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소리내지 말고 발자국 남기지 말고 총소리 나면 엎드리고. 알겠소?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놓치지 마. 절대로. 얼음을 밟았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준혁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손 시려요. 쉿, 준혁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되었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미선이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제가 입을 막았어요. 남편이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뛰어. 우리는 뛰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물이 튀는 소리, 총소리, 고함소리. 미선이가 미끄러졌어요. 손이 놓쳤습니다. 미선아. 저는 미친 듯이 손을 뻗었고 미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 반대편에 닿았어요. 중국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며 말했어요. 당신, 잘했소.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중국에서의 3개월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농가 헛간에 숨었어요. 브로커가 다음 루트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어느 날 밤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을 끌고 갔어요. 북송될 거라고 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저는 매달렸지만 총대로 맞았습니다. 남편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아이들 데리고 끝까지 가시오. 대한민국 가시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국 선교단체와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라오스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라오스? 지도에서 본 적도 없는 나라였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3년 6월 우리는 밀림 속을 걸었습니다. 더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모기가 우글거렸고 물도 없었어요. 미선이가 쓰러졌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었어요. 엄마, 나 못 가. 저는 미선이를 업었습니다. 준혁이는 제 치마를 붙잡고 걸었어요. 조금만 참자, 미선아. 조금만. 거긴 따뜻한 나라래. 밥 많이 주는 나라래. 하루, 이틀, 사흘. 저는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밀림 끝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가 한국입니까? 선교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곧 보내드릴게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그 단어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2003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빌딩들, 자동차들. 여기가 대한민국? 국정원 조사실로 갔습니다. 조사관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오지 탄광부터 두만강, 중국, 라오스까지. 조사관님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빨강, 파랑, 흰색.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까? 조사관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여기선 이제 누구도 당신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제 남편이 보고 싶었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선안의 북한 식당이라고 써붙였어요. 미선이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어제 미선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간호사 된 거 있잖아. 엄마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야.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요즘 제 식당엔 탈북민 친구들이 많이 와요. 다들 힘들어합니다. 적응이 쉽지 않다고, 고향이 그립다고. 그럴 때 저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 더 떠주며 말합니다. 여기선 밥이 식을까봐 걱정하는 나라예요. 배고프면 더 먹으라고 하는 나라고, 아프면 치료해주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던 조국이에요. 가끔 TV에서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북쪽 땅도 이렇게 따뜻해질까?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엔 살아있어요. 당신, 우리 해냈어요. 아이들 지켰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왔어요. 밤마다 태극기를 보며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땅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까지 저는 이 따뜻한 나라를 사랑하며 살 겁니다. 김선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포근한 이불 한 채,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잡아가지 않는 이 땅.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입니다. 오늘도 태극기를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